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이 기사를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본 것 같은데 블럭 미디어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폴 라이언 전 하원 의장이죠. 이분이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암호화폐로 미 부채 위기 해결 가능.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했다. 전 하원 의장이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미국의 부채 해결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BTTV가 생각나실 수도 있지만 마크 필립스의 논문이 생각이 나시죠. 2029년 미국의 부채가 29조 8천억 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지금 미국의 부채가 34조 달러죠. 34조 달러. 분명 마크 필립스는 2029년을 예측을 했어요. 코비드 19이 창궐하기 전. 그런데 미국에서 코비드 19을 빌미로 거의 6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풀었죠. 2029년까지 조금씩 풀어야 됐던 돈이 갑자기 그 돈의 량이 한꺼번에 풀려버렸죠. 그리고 마크 필립스는 29조 8천억 달러에 도달하는 미 행정부는 결국 난리가 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부채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XRP를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로 발표를 함으로써 미국의 부채를 한방에 해결하려고 할 거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 라이언 전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결국 신뢰 문제라는 거예요. 신뢰 문제. 국채 경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적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채택이 시급하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글로벌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금융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경고가 되겠죠. 미국의 글로벌 신뢰성을 악화시키고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타이밍이 되게 각본 같죠. 각본. 꼭 써놓은 각본처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발표 이후에 대단한 곳들에서 계속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BIS에서도 그랬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발표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다시 그냥 바꿔버렸고, 뭐 BIS 하면 CBDC 그리고 아고라 프로젝트까지도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결국 인양반 타이밍도 드라마틱하게 리플의 소송이 정리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계획은 마크 필립스의 논문대로 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 스테이블 코인이 USDT를 채택할까요? 아니면 USDC를 채택할까요? 그 결정이 날런지 안 날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 행정부를 걱정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봤을 때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의 부채라고 생각을 하겠죠. 미국의 부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전 세계에서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 되겠죠. 미국의 부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미국과 신뢰 관계를 가지면서 그 어떤 금융 거래를 하려고 할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 신뢰 문제라는 겁니다. 마크 필립스의 논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해야 될 거다. 결국 인양반도 미국이 처한 상황,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을 믿지 않게 되는 상황, 그렇다면 계속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권력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가 힘들겠죠. 내용은 약간 달라 보이지만 디테일은 같죠. 디테일을 좋아하는 게 악마죠. 포악해 보이죠. 한 국가를 귀속시키는 두 가지 방법, 전쟁과 통화정책.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과 통화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죠. 이번뿐입니까? 항상 미국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일단 전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금리 정책을 펼치죠.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어쨌든 이 양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준비 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제가 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US 달러 밑에 XRP, 원화 밑에 XRP, 엔화 밑에 XRP, 유로화 밑에 XRP.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의 끝은, 이 길의 끝은 CBDC를 구동시키려고 할 것이다. 점점 저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죠. 국제준비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 유지, RLUSD, 리플 스테이블 코인. 자, 그리고 장기 경제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미국의 적자 보충을 위한 자금 제공의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이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표현을 했었죠. 새우깡 팔아서 뭐하니, 현대차 팔아서 뭐하니, 삼성 스마트폰 팔면 뭐하니. 결국 결제 도구, 거래 도구를 쥐어진 놈이 가장 큰 부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걸 지금 미국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틀에서 보면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 거래 도구를 쥔 놈이 지금까지도 엄청난 권력을 가져갔죠. 뭐 뻔하잖아요.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국, 전 세계 거의 70%를 장악하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달러를 가지고 사용해라, 사용하지 마라 라고까지 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남발했죠. 방금 전 이야기는 러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뿐입니까? 금리 정책 또한 마찬가지죠. 전 세계 국가들은 뒤지든 말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그 누가 정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결정을 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결정을 전 세계가 리트머스 종이처럼 빨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잘못된 통화 정책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결국 1944년 전 세계 44개국 대표들이 브레튼 우주에서 만나서 미국을 기축통화국으로 만들어준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충분히 전 세계 국가에서 바라보더라도 가장 강력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죠. 인정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만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미국이 그 절대 권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명목화폐, 종이화폐를 유통을 함으로써 느꼈던 정말 앉아서 돈 버는 방법을 다시 한번 디지털을 통해서 그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또 시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양반 스테이블 코인의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포괄적인 규제의 부족이 스테이블 코인의 채택과 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장벽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규제의 부족이 스테이블 코인의 채택과 성장을 방해한다. 이제 그 규제안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리플과 SEC 소송이 정리가 되고 짜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인양반이 말하는 가장 큰 그림은 주요 장벽이 사라지고 미국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거머쥐겠죠. 머리 좋아요. 근데 그 머리 돌리는 회전을 한국에 있는 유튜버가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이 갖고 있는 권력을 깨부시기보다는 그 권력에 눈치 빠르게 동참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죠. 자,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함으로써 경제적 및 지정학적 중요성. 라이언은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재정적 불균형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고 미 국채를 보유한 외국인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잠재적 경제적 영향을 상세히 설명을 했다. 이를 통해 시장 수축과 달러 신뢰성 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뢰도가 더 모질이가 되기 전에 빨리 거머쥐자, 뭐 이거겠죠. 그래야만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더 넓은 지정학적 무대에서 라이언은 중국과 같은 글로벌 경쟁자들의 도전에 직면하여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이 국제 경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의 금융 무기고에 통합함으로써 금융 자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노력을 상쇄할 수 있다. 참 구구절절히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 미국의 장난질, 미국의 횡포, 그들의 그냥 그지 같은 권력 남용,
직권남용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그 이야기를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듣기 좋은 글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횡포죠, 횡포. 충분히. 자, 그리고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채택과 같은 적극적인 금융 혁신이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정치적 및 경제적 불안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악랄하죠.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정치적 및 경제적 불안을 방지한다. 미국이란 국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항상 다른 국가들에게 삥을 뜯겠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테이블코인 하면 대표적인 USDC가 있죠. USDT는 제가 요새 계속 찍었죠. 자폭할 수 있다, 불안해 보인다. USDT를 가지고 뱅크런이 일어나면 USDT가 버틸 수 있을까?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도이치방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언급을 했죠. 그건 USDC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타이밍도 적절하게 절묘하게 꽤 영향력이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 RWA 하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 자넷 앨런, 제롬 파월, 나가레드, 그리고 전미 하원 의장, 폴 라이언까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은 비트TV죠, 비트TV. 자, 오늘은 요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